안녕하세요. 예술 매니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재 흰물결 갤러리, 서울에 있는 그 천주교 전시회죠. 거기서 하고 있는 이제 소당전, 또 보고 싶은 그림이라고 하는 소당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바가 있다면 저번 동영상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대가는 대가들이다. 그렇게 많이 느꼈고요. 왜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인데요.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 작가의 성함이라든가 제목을 원래는 웬만하면 잘 안 보고 그 그림 자체의 느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도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밤 하늘에 굉장히 황량한 그런 느낌이지만 그러나 건물들 자체가 상당히 밝죠. 마치 우리 자신들처럼 저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각자 이 건물들이 외로운 듯 하지만 그러나 함께 빛나고 있다는 점에서 외롭지만 그렇게 함께라고 하는 밤하늘에 적막하고 적적하고 고독하지만 고독이 그 고독을 각자가 느끼고 있다는 데서 오히려 역설적인 연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밤 풍경을 그리고 있는 이 풍경을 보면서도 다른 풍경과는 다르게 뭐 적막하다, 적적하다, 외롭다, 고독하다, 뭐 도시의 황량한 풍경 그렇게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 작가의 그 외로움 속의 연대, 즉 외로움이라는 것, 고독이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 그 힘을 작가분께서 이 그림 속에 넣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작가분인 것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림 자체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적막하고 고요하고 이 작품 또한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외로워는 하지만 외로움이 마치 남의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안에 있는 외로움을 저기서 느낄 수도 있고 또 마치 제가 저기에 서 있는 이 나무들 중 이 관목 숲을 중 하나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비록 고요 서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 또한 나와 다르지 않다는 데서 역설적으로 그 외로움이 치유가 되고 있는 그 순간을 이 그림을 통해서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 두 가지 그림만 놓고 보더라도 이 작가의 특유의 고유한 시선이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풍경화들이 있고 수많은 이렇게 밤 풍경 그리고 도시를 그리는 풍경들이 많지만 이 작가가 이 흰물결 갤러리에서 소장을 할 정도로 외국 작가인 걸 알고 있는데 소장을 할 정도로 강력한 힘과 파워 그리고 보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다면 이 작가만의 고유한 시선이 따스하게 녹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일본인 작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이네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컨닝을 하겠습니다. 자, 달을 쳐다보다라고 하는 느낌인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을 쳐다보다 하면 보통 이제 밤 하늘이 어두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풍경을 보면은 상당히 밝죠. 저는 이것 또한 작가분의 심상 세계가 이 그림에 놓여 있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단순화되고 특이한 패턴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과 이 달이 조화를 이루면서 비록 밤하늘에 달이 떠 있다 하더라도 그 달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작가님께서는 세상이 환하다, 따스하다, 아름답다고 느낀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이 작가분과 비록 다른 분이긴 하지만 시선은 유사하죠. 네, 시선은 유사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또한 그 달을 봤을 때 그 환희, 즐거움, 외로운 듯하지만 그러나 사물과 함께 있으면서 오는 데서 오는 그 치유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작품은 자꾸 컨닝을 하게 되네요.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자, 이게 왜 기억일까요? 어떻게 보면 기억이라는 것이 이렇게 점점 희미해지고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이긴 하지만 나중에 형체밖에 안 남는 지금처럼 이렇게 형체밖에 안 남는 거기도 하지만 자, 그러나 그 흔적만큼은 고유한 흔적으로 남아있죠. 지금처럼 이 액자처럼 사각인 것이 아닌 굉장히 역동적으로 비정형적으로 수많은 흠집이 나 있기도 하고 또 흰색처럼 바래져 가면서도 그 안에 희미하게 다양한 문양들을 우리 안에 남기고 있는 것. 자, 어떻게 보면 이 기억이라는 것은 이 작가분의 마음 세계,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마음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서 비정형적으로 잘려진 이런 모습 또한 기억의 특수성, 사람마다 기억은 각자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있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되면서 좋았던 기억들은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그림 속에 녹아낸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작가분의 또 기쁨이라고 하는 장면인데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도대체 기쁨이야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물을 봤을 때 되게 단순하지만 내 주변에 내가 소중한 것들, 사물들 그리고 각양각색의 색깔들, 환희들 그것을 통해서 느낀 환희들 그러니까 마치 봄꽃을 보거나 그럴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길거리에 펴있는 꽃이지만 길고 긴 겨울을 지난 후에 본 개나리 꽃이라든가 꽃들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가분은 그러한 느낌을 사물을 통해서 일순간 느꼈고 그것을 어떻게든 그림 속에 담아내고 더 나아가서 보는 우리들도 똑같이 느끼려고 하는 데서 최선을 다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특히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재미있죠.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물들이 그렇게 놓여 있는 데서 적막한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칙칙한 세상에서 일순간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소한 기쁨들, 행복들, 그것을 노래하기 위해서 작가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게 도화지가 아니라 잘 보면 여러 가지의 유리를 겹쳐가지고 만드셨더라고요. 자, 그런 측면도 어떻게 보면은 기쁨 또한 여러 개의 층위로 나뉘어져 있고 여러 개 수많은 삶의 순간들이 중첩이 되면서 우리 느껴지고 있는 그 감정이 아닌가. 즉 재료학적으로 봤을 때 좀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 아닐까? 아마추어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은 진짜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하지만 단순하지가 않죠. 굉장히 그림이 사실 크거든요. 그 힘물길 갤러리 2층에서 요 그림을 보면 아실 텐데 진짜 압도돼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태양을 딱 봤을 때 그 태양이 노을이 딱 졌을 때 그 느낌들, 저희가 진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럴 때 가끔 하늘을 보면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삶의 희망을 얻었던 때가 많았는데 그 희망을 떠오르는 그 순간에 그 느낌이 확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은 흰물결 갤러리에 혹시 방문하시게 된다면 꼭 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작품은 아마 제목이 사과이긴 한데 저는 궁극적으로 작가분께서 말하고 싶은 말은, 보통 사과는 우리가 빨갛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작가분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죠. 사과 속에 있는 수많은 색들을 일부러 녹여감으로써 단 하나의 사물에도, 단순한 사물에서도 그 안에서 수많은 삶의 다채로움들이, 온갖 다양한 것들이 녹여 있고 그것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강렬한 색깔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 자, 이러한 작가분의 시선을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 넬슨 만델라처럼 평생의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감옥 속에서 작은 기쁨들, 삶의 행복들을 느끼면서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삶을 찬미하고 있는 작품으로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비슷한 류의 작품이기도 한데요. 작가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 지금도 여러 개의 층위로 작품이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그림을 겹겹이 겹쳐가지고 요 과일을 표현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작가분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요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층위들이 모여서 하나의 합주곡을 연주하고 있는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사용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림도 상당히 재밌죠. 이제 다른 작가분의 글인데 그 작품인데요. 잘 보면은 빛의 투과에 의해서 여러 개의 차원들이 같은 평면 안에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 그림 안에 이게 하나의 모형처럼 3차원으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에 있는 그 모형이 딱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서로 이 빛의 반사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에 의해서 그림자를 인해서 투과가 되죠. 이게 잘게 쪼개지기도 하고 서로 그림자가 겹쳐서 나뉘어지기도 하고, 즉 반대로 요 가운데에 있는 그림은 정말 그림 2차원이에요. 종이에 그려진 건데 오히려 종이에 그려져 있는 것들이 차원을 드러내기도 하고, 반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모형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는 에이 뭐야 이거 그냥 그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서로가 대비가 되는 듯 하면서 동시에 서로가 보완을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양한 차원들에 있는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2차원인 듯 하면서 3차원인, 3차원인 듯 하면서 2차원인. 자, 그래서 단순한 이 사물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층위가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은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그림도 상당히 비슷하죠. 잘 보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층위에 있는 그림들을 층층이 쌓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확대해서 보면요, 옆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보면 다른 구성 요소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그 셀로판에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만 이 그림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옆에서 보면은 분해가 됩니다. 저는 이게 그 작가분이 의도한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봤을 때 또 그림자가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잘 보면 그림자들이 깨집니다. 오직 앞에서만 봤을 때만 이게 도형일 뿐, 옆으로 봤을 때는 도형 이전의 그 구성 요소로 환원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림도 그렇고 요 그 작품의 목적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새로운 차원, 우리가 이전에 기존에 이해했던 그 이해의 층위를 넘어선 새로운 층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작가분이 함축하기 위하여, 즉 인간의 상상력을 한 지평 더 확장시키기 위하여 요 작품을 만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천정 작가님이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수많은 책은 다양한 인간의 삶을 상징합니다.
저기 걸어간다 한 권의 책이 될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시꺼먼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살아가시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림에서 김찬성 작가님께서 수많은 책들이 걸어간다고 그랬고 그 삶의 어떤 과정을 은유한다면 이 중간에 이 시꺼먼 부분은 도대체 무슨 일을 겪으신 걸까? 네. 근데 자 농담은 농담이었고요. 실제로 이 작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책 맞아요. 요 설명에 따라서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어떤 그런 챕터들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챕터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하나의 색으로 굉장히 강렬한 삶의 색으로 하나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가장 강렬하면서도 본인 고유만의 색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김창강 작가님이 궁극적으로 의도한 바는 삶의 다양한 기쁨들, 특히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어느 순간 하나로 합일이 되기도 하고 또 뭐 결혼 생활 하시든 뭐 연애를 하시든 어떤 삶의 고비들을 겪고 뭐 실패를 하시든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실패 넘어 진정으로 검붉은색. 저 위에 있는 색은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순수한 빨간색이 한다면 밑에 있는 색은 순수한 고생도 해봤기 때문에 다양한 색들이 함축적으로 녹아 들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그 붉은색보다 더더욱 붉고 더더욱 강렬한 최종적으로 완성의 단계를 더 보는 색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그려낸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그림도 비슷하죠. 지금 전체적으로 흰물결 갤러리의 테마는 희망인 것 같아요. 삶의 고통과 어떤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망적인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가? 삶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고통 속에서 그 희망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그 노력들과 시선들이 수많은 작가들이 각자의 세계 속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출연해서 이번 소장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또 보고 싶은 그림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냥 살아가면서 역경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삶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 보고 싶다는 그림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우리가 삶의 역경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찾고 새롭게 걸어나가게 하는 그런 힘을 불러일으킬 그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요 작가분의 성함을 까먹었는데 제목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이소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영혼이라는 제목인데 자, 굉장히 압도되더라고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작가분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창조적이면서 천둥이 우르르 치는 듯 하면서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아마 40이 넘어가시는 분을 알고 계신데 넘치고 있구나.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저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광대하구나라는 거를 한참을 이 그림 앞에서 보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흰물견 갤러리 소장전에 대해서 저희 감상평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한번 좀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특히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어두운 내 앞길이 진짜 어둠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 갤러리를 이제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또 나의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